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퍼즈의 포트폴리오, 이번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방금 전에 주봉이 마이너스 9%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탄탄한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대처할지 매매 전략을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주봉이 음봉을 강하게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알트코인들 분석들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 기관들, 특히 또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코인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더리움 대항마로 불리는 코인들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적인 하방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바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기억을 다들 하시겠죠?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네. 또 그죠? 일단은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요 중심선에 오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요 중심선에 네, 잘 지켜주면 된다라고 하셨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거든요. 네. 요 일단은 볼린저 계속 밴드 볼까요? 네. 볼린저 밴드 요 중심선에 지켜줘야지만 상승 추세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할 매수나 어쨌든 매수도 추천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이 선을 안타깝게도 뚫고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로 가기보다는 요 때부터 해서 큰 틀로 봤을 때 하단선 터치, 상단선 터치, 하단선 터치, 상단선 터치 하면서 계속 횡보로 간다.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계속 횡보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횡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선을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 분할 매수의 기회로 한 번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8,500달러 정도, 38,500달러 정도인데 해당 자리가 오면은 분할 매수나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선을 터치하고 나서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중심선을 다시 뚫느냐. 네, 일단 중심선을 뚫어야지만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재차 다시 뚫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 상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약 한 41,800달러 선을 잘 지켜주면서 위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야 됐는데 일단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차트를 멀리서 보면서 지금 다시금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지라인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일단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찍고 살짝 깨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때는 또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무조건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를 생각해 왔는데 사실 매수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막상 살려고 하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올라가고 그리고 분할로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분할 매수를 하는 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기다렸다가도 막상 그 자리가 나오면 무서워서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이 적립식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아셨죠? 정식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어렵기도 한데 또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준비해온 게 정식 투자입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이제 오늘의 코인을 보고 나서 비트코인을 이제 10,000원씩 매수하겠다. 매주 월요일 날 10,000원씩 매수하겠다. 이제 이게 바로 정식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이어도 되고 뭐 매일이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 이게 바로 정식 투자인데 이 정식 투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정식 투자가 뭔지. 근데 이제 막상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좋다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쉬운 게 정말 좋겠어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정말 평단가를 좋게 만들겠어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고정관념을 최대한 깨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시 투자를 하시면은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짜리 코인이 다음 주에 300원이 됐어요. 근데 저는 매주 3,000원어치씩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3,000원어치씩 매수를 하면은 이제 3,000원씩 100원일 때도 매수하고 300원일 때도 매수하고 그러면 100원일 때도 매수하고 300원일 때도 매수했으니까 평단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계산이 좀 빨리 안 되는데, 네네. 네, 일단 좀 코스트 에버리지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100원일 때도 사고 조심스럽네요. 300원일 때도 샀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요거 PPT를 한번 다시 네, 그렇죠. 봐주시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2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네. 실제로는 실제로는 100원일 때는 30개를 구매하고요. 3,000원으로 사니까. 그리고 300원일 때는 10개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6,000원으로 40개 코인을 구매하기 때문에 6,000 나누기 40하면 평단가가 150원이 돼요. 네. 그래서 200원이 아니고 150원이 됩니다.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조금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사면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조금 사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더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 건데 이게 요 옆에 있는 요 파란색 선이 이제 2013년 말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017년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요게 1,000달러에서 한 19,00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하면 한 120만 원에서 한 2,3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최고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12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3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적립식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500달러 정도 나오는데 이 가격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3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된다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긴 기간이 아니냐. 네.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비트코인만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해가지고 한 건데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인데 요 가격대는 굳이 보지 마시고 가격대보다도 이러한 모양일 때, 요 기간 동안 제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이제 9개월 동안 매수를 한 건데, 요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나서도 이제 평단가가 요 자리에 잡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방법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 여러분보다 평단가가 더 낮은 사람은 처음에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라고 찍어서 몰빵해서 매수하신 분 말고는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제일 낮은 거예요. 네. 네, 이거는 9개월짜리고 그다음에 이 다음 거는 이제 6개월짜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도 평단가가 이렇게 잡히고 그다음에 3개월짜리도 얘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도 평단가가 이제 빨간색 선 정도로 잡힙니다. 네, 해서 이게 막상 진행해 보면은 사실 이것보다 평단가를 좋게 잡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단타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매수하기 애매한 자리다 싶으시면은 하루에 한 번 혹은 12시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평단을 일단 낮게 잡으면 저희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수익이야. 뭐 아니면 올라가면 수익 크니까 익절을 조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적립식 매수를 활용하셔가지고 꼭 평단을 낮게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분할 매수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간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대를 정해놓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타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일정 부분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사면 일단 평단가가 낮을 때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평단가를 낮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번 주엔 어떤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지 지금 퍼즈님의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네, 지금 바로 또 보여주실 텐데요. 일단 이더리움의 물량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다와 솔라나는 세타 토큰까지 지난주와 같은 모습인데 일단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새롭게 나왔고요. 관련해서 제가 또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주신 코인들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대항마라고 불리는 코인들이 많이 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미국의 뉴욕시와 같다라면서 뉴욕의 어떤 좀 특정 지역에서 혼잡한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을 했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뉴욕 고층 빌딩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담겨져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좀 더 빠르고 다양한 사용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아발란체는 일단 시카고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욕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확실히 네트워크 규모가 작고 수수료가 저렴하다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렇게 좀 뉴욕시, 뭐 아발란체는 뭐 시카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이 팩트에 기반을 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요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네, 아까 전에 했던 정리식 매수랑 조금만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이제 요 포트폴리오도 그런 식으로 정리식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35만 원이니까 한 10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매주 35,000원씩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그 어쨌든 지금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목표겠지만 솔직히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일단락 됐고 다음번 사이클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주 정도로 나눠서 사시면은 그냥 떨어지든 아니면 올라가든 떨어졌다 올라가든 어떤 것도 다 커버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10주간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더리움이 2.0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말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요 PPT를 좀 보시면은 요 이제 시총 순으로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 테더랑 USDC 빼고 그다음에 거래소 코인이 BNB 이런 걸 빼면은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솔라나, 그다음에 리플 있고 에이다, 테라, 아발란치, 폴카닷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솔라나, 에이다, 테라, 아발란치, 폴카닷이 다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해서 시총 한 10위권 이내를 그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 지금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해서 이게 이것만 봐도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것 같고, 그다음에 시총상으로 좀 살펴보고 이게 좀 시각적으로 들어오게끔 이제 해놓은 자료인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시총이고 그 옆에 있는 요게 옆에 있는 요게 잘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요게 그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그 토큰들입니다. DF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 그다음에 에이다나 뭐 루나까지도 뭐 경쟁 코인이라 볼 수 있겠지만 요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 위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요 DF들이에요. 요만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에요. 다른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 위에서 올라가는 DF들보다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는 DF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총이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건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파이가 높은데 이제 다른 코인들의 이더리움의 파이를 뺏어 오려면 이제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냐면 그 이더리움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점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이. 그래서 이더리움의 2.0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다른 코인들에서 바꾸신단 말이에요. 야, 우리한테 와서 해. 우리는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되게 낮아. 이더리움 사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많이 큰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 많이 있지도 않고 훨씬 더 적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큰 건데, 근데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더리움 수수료가 비쌌던 이유가 그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빨리 본인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전송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주고 썼었는데 속도가 빠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더리움보다 지금 나은 점이 속도랑 수수료밖에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2.0이 되고 나서도 과연 사람들이 쓸 거냐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만이 장점이었는데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되면 그 코인들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더더욱 이더리움 2.0이 됐을 때 살아남을 코인들에 좀 더 비중을 둬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어떤 네. 코인이 뭐 살아남고 이런 거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좀 단순하게 좀 네. 비교를 좀 해드리고자 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발란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좀 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퍼즈님의 생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게 그레이스케일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요거 띄워주시면 그레이스케일 홈페이지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싱글 어셋으로 돼서 여기 이제 토큰 트러스트 이렇게 신탁 네. 상품이 여러분들이 원래 아시던 거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아발란체를 포함한 건 여기 그레이스케일 요 디지털 라지캡 펀드 요거라고 해서 이제 펀드 상품인 건데 네. 이 펀드의 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60%, 이더리움이 28%, 그다음에 솔라나가 2.8%, 에이다가 2.6%고 아발란체랑 폴카닷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1.7%,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포트폴리오랑 좀 비슷하죠? 네. 퍼즈님의 포트폴리오와 네. 굉장히 좀 유사한 네, 모습인데 네. 그레이스케일과 일종의 묘연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그 솔라나랑 에이다가 이더리움 2.0 이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코인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아발란체랑 폴카닷은 그 다음 후순위. 네, 그 다음 후순위로 이더리움 2.0이 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높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또 본격적인 비교를 다음 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이슈가 일단 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이더리움 2.0으로서 구현이 됐을 때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을 것인지를 퍼즈님의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롭게 들어온 포트폴리오에 이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인 차트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